비디오 이거 리코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끝나면 리코딩 끝나면 말씀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그럼 간단하게 제 책 소개하고 끝나고 나서 뭐 간단하게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고 그러게 뭐 11시 전까지는 뭐 11시 두 분이니까 뭐 한 3, 40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미국에서 LA 쪽에 있는데 지금 북 콘서트를 한국 시간 오전 10시로 했어요. 뭐 아주 뭐 좋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을 가지고 북 토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호모 부스터가 온다. 좀 약간 아리송한 좀 타이틀이죠. 그래서 이 책을 3월 29일 날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고 지금 아마 코로나 시간 동안 뭐 여러분 독자분들이 있는데 뭐 각자 처한 환경에서 아마 또 필요한 부분 캐치를 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영어 이름은 제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저는 잠시만요. 카메라 때문에 저는 2005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LA 거주 중이고 저는 이제 대학 한국에 나왔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한 39 정도에 오게 됐어요. 살고 있고 미국에서 좀 공부도 경영학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식품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식품법 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또 커스터머들이 또 한국 회사, 미국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도 식품 기업들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자문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한국에 자주 출장을 다닙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나가는데 팬데믹 때문에는 작년에 못 갔고 3월에 제가 출장이 급한 일들이 있어서 3월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격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2주 이제 일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문 작가는 아닌데 제가 최근에 한 3년 동안 예전에 쓴 책도 있지만 한 8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노란 책은 위에 있는 노란 책은 작년 4월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그래도 좀 뭐 이런 일반 서점에서 좀 팔려가지고 뭐 알라딘 10위까지 올라가고 뭐 S24도 경영서적 탑뭐 100인가 거기 한 3주까지 이렇게 등재됐고 이 책이 좀 팔려서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지금 1년 지난 시점에 지금 코로나도 계속되고 있고 작년 코로나와 4차 산업이 만든 뉴노멀은 약간 좀 현상을 분석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난 호모 부스터 책은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기간 동안 슬기롭게 좀 극복할지 그런 좀 실천 방안들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작년에 그 코로나가 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표에 나온 표는 작년에 어떤 한국 의사분들이 설문조사한 데이터예요. 작년 코로나 얼마 안 났을 때 언제 끝날 것인지 예측을 그때 당시 했는데 상당수가 많은 부분이 뭐 한 3분의 1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연말 그 다음에 뭐 파란색은 3분의 1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예측들을 했는데 지금 아직도 이 시점에서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했지만 지금 또 이제 백신을 또 맞고 있고 그래서 뭐 바이든 정부는 뭐 올 가을에는 정상 생활로 복귀할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을 했는데 그거는 또 가봐야 알고 또 한국도 지금 방역을 잘 하다가 이게 방역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백신도 와야 되는데 백신이 빨리 접종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변수가 많고
아직도 지금 이제 불확실성에서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뭐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어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좀 액션 플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같이 얘기 나누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책에다가 책 쓰면서 제가 1년 동안을 평가를 해봤어요. 코로나가 일어나서 내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뭐 여러분 다 틀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잘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컨설팅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인더스트리마다 코로나 영향받는 또 회사들도 있지만 또 잘하는 회사들도 있고, 다행히 저는 이제 식품 쪽은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많이 이제 먹기 때문에 식품 산업 쪽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그 매출이 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식품 회사들을 컨설팅 하다 보니까 일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업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컨설팅 하는 회사의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한 거의 50%. 그런 부분은 저한테는 이제 플러스 요인, 그래서 A 플러스.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한국에 원래 출장 가고 뭐 식품 전시회, 제가 원래 식품 전시회에 큰 전시회 부스를 가지고 저희 회사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짧은 것도 3권을 출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무래도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A 플러스. 그 다음에 시간 활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원래 저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컨설팅 하고 있고 제 직원들도 이제 다 재택근무하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미팅을 덜 하게 되니까 출장도 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사업적인 측면이나 제 개인적인 시간, 뭐 출판하고 강연도 하고 뭐 취미생활, 골프도 치고 또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많이 쓰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런 홈리스 문제 관심이 많아서 또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요새는 줌으로 저 같은 경우 홈리스들 잠 멘토링 프로그램을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멘토링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지속을 하고 있고, 이런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런 사회 봉사활동들이 제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줌이나 온라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A 플러스. 그다음에 가족들, 가족도 저희 가족은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애들하고는 시간이 더 많아 있어서 좋지만 안 좋은 거는 저희 부모님 뭐 이런 가족들 근처에 있는 친척들 모임을 못 하는 거, 그게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탄소는 덜 배출되지만 쓰레기가 엄청 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격리 갔던 한국에 출장 가서 격리 2주 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재활용 용품이나 이런 게 엄청 2주 동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보면 그게 이제 되려 환경 문제, 또 일회용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 개발할 시간이 더 많아졌고 여행은 못 가고 인간관계 보고 싶은 사람 자주 못 보니까 안 좋지만 또 형식적으로 봤던 사람 안 봐서 뭐 좋다고 얘기하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런 좀 너무 이렇게 그 외형적인 인간관계는 많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항목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면이 좋고 안 좋고 좋은 면에서 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통찰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차 산업을 연구를 계속 해왔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모든 어떤 뭐 자본주의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래학 뭐 제가 많이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은 유토피아보다 디스토피아를 많이 예견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명한 닉 보스트롬 미래학자인데 취약한 세계의 가설이라는 뭐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구의 15%가 사망하고 GDP가 50%까지 감소하고 그 상태가 10년 이상 계속되는 단계, 이때가 이제 하나의 그 인구가 뭐랄까 인간 종말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견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또 하나의 키워드는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는 거, 모르는 거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영역을 그 메타인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현상을 분석하는데, 이게 표면만 겉핥기식으로만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코로나가 온 게 단지 어떤 뭐 그냥 현상, 뭐 중국이 잘못됐다, 뭐 그 정도. 근데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어떤 우리 사는 경제의 시스템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환경 문제, 더 나가면 뭐 인간의 탐욕 문제, 이 여러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해답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 정의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고 또 해결책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미국의 작년에 올 초에 뭐 트럼프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음모론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우리가 진짜인지 확인할 길이 더 어렵고, 이 뭐 또 가짜 뉴스라고 다 가짜는 아니죠. 그 중에 진짜 음모론에도 뭐 어떤 팩트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를 우리가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점점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어들을 뭐 확증 편향, 특히 이제 뭐 SNS나 그런 거 통해서 이게 알고리즘이 한쪽으로 우리가 뭐 뉴스를 보게 되면 그쪽으로만 계속 피드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이제 필터 버블, 반향실 효과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판을 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인공지능 때문에 이 가짜 동영상도 되게 많이 만들어지죠. 딥페이크.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SNS나 이런 데 통해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 사고하고 반응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피상적이고 즉시적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경계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제가 계속 전에 책에도 쓰고 있지만 사라지는 일자리죠. 특히 미국은 되려 코로나 나고 이제 물론 일자리가 줄었지만 지금 다시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아직까지도 그게 이제 경기 회복이 K자형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다시 일자리들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도 이미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한국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여기 뭐 그래프가 뭐 그런 통계 중에 몇 개 나타나는데, 인공지능에 의한 고용 대체율 뭐 이렇게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코로나19와 신기술 도입으로 제일 많은 이 영향을 받는 곳이 일자리 감소죠.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이 과연 회복이 될까? 그리고 더군다나 4차 산업이 이제 더 우리 모든 생활에 들어오면 점점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큰 이제 하나의 인류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어떤 큰 계기도 어떤 인간이 노동으로서의 존재를 어떤 큰 요소를 차지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과연 인간이 뭐를 해야 되나, 그런 문제에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도 했고 관련 책이나 이제 논문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스트 휴머니즘,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저희가 뭐 이런 영화나 SF 보면 인간하고 컴퓨터하고 뭐 기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공각 기동대나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죠. 그래서 인간의 뇌 메모리들을 업로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기계와 인간이 이게 점점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도 뭐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이미 뭐 원숭이랑 컴퓨터, 그다음에 돼지랑 컴퓨터, 그칩 이식시켜 놓고 이 컴퓨터로 뇌파 분석해서 어떤 생각이나 기억들을 서로 호환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스트 휴머니즘이 굉장히 이제 인간과 기기 사이에 휴머노이드 그 스펙트럼의 차이 그 중간중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인간의 뭐 수명이 옛날에는 뭐 지금 80, 이제 앞으로 100살, 120살인데 또 2, 30년 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진짜 내 기억들을 컴퓨터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 관련된 어떤 뭐 철학적인 담론이나 신학적인 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까지를 인간을 볼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 기술 발달에 따라서 그런 철학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담론들이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많이 좀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과연 인간이 뭐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 요건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을 규정했던 기존의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이제 제가 책에 썼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새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 엄청 또 많이 뛰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뭐 부동산이 그러니까 부동산 엄청 뛰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좌절감도 느끼고 또 뭐 영끌이다 뭐다 하는데 미국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뭐 부동산도 주식도. 근데 한국에 비하면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K자로 계속 간다는 거죠. 계속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 거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질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이게 일단은 어디까지 버틸까. 근데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가 지나가도 더 이게 갭을 더 벌려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때문에 이게 1%가 다 소유하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99%는 뭐를 해야 되고 뭘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고민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절이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미 개인화가 많이 됐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코로나 때 굉장히 이렇게 단절 어떤 고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나온 통계도 보면 더 코로나 기간 동안 더 이렇게 뭐 자살률이나 그런 고독사하는 그런 통계도 많이 늘었고 참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 그 선진국이 됐지만 더 옛날보다 이런 고독사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신 분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을 제가 책에 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앞으로는 기존의 일은 우리가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거를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일은 돈뿐만 아니라 의미와 만족과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대급부가 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일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원하는 것을 짜여진 틀에서 하는 거를 일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일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주체성도 기존의 일은 우리가 짜여진 거를 해주는 거 그렇지만 앞으로 일은 자기 주도적이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거 창의성도 우리가 기존의 일은 그냥 수동적이다 보니까 창의성도 제한적이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일은 우리가 창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명 기존의 일은 사회가 필요한 만큼 정년 전까지만 우리가 뭐 육체라든가 정신적인 그런 노동 요소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은 자기가 원할 때까지 무한정 하는 거죠. 요새 뭐 건강하신 분들은 일을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수명이 어떤 새로운 일 관점에서는 계속 그런 경험과 그런 노하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의 탤런트
기업이 원하는 역량만큼만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을 계속 무한대로 발견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삶의 통제력, 우리가 기존의 직장이라 다니면 타인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내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일이 돼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호모 부스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책을 호모 부스터가 온다. 부스터라는 얘기는, 부스트는 영어 BOOST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를 받쳐주다, 붙돋다, 뭐 아니면 돕다, 뭐 그런 이제 영어 단어인데, 제가 이제 요새 호모 사피엔스나 뭐 호모 뭐 종류 많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런 라틴어 찾아봤는데 좀 발음도 안 되고 복잡해서 그냥 제가 영어로 된 단어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호모 부스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뭐 99%가 무용인간이 되고 인연인간 되면 인류의 어떤 존재의 어떤 정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모 부스터, 그러니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거밖에 이제 우리가 창의적인 거 아니면 남을 돕는 거.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경제 패러다임 보면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그거는 인간을 노동하는 인간으로 봤을 때 규정하는 어떤 노동의 인간성을 그렇게만 봤지만, 앞으로는 이것들이 부스터형 또는 유의하는 인간들이 남는 시간을, 원래는 유토피아 소설들 보면 다 미래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뭐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도 하루 6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이제 노는 거, 공부하는 거, 그런 인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즐기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남을 돕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그런 인류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호모 부스터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부스터가 이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 일단은 내가 내 자신이 뭐 잘하는 걸 찾아서 어떤 비즈니스나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그거를 무한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형적인 자산에 너무 포커스하지 않고 뭐 부동산이나 뭐 그런 거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어떤 경험이나 어떤 자신의 탤런트 가지고 자아를 계속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거에 투자하는 그런 거를 이제 호모 부스터라고 저는 규정을 했고, 미국이건 특히 한국 가보 이번에 출장 와서 느낄 게, 모든 국민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사실 성경 구절이지만 다 이게 생존, 돈 버는 것에만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게 태어나서 이게 돈 버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가치도 찾고 어떤 영적인 것도 찾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 너무 지금 한국 사회나 뭔가 이렇게 물질에 막 이렇게 다들 쫓기는 듯하게 사는 거를 보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서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능도 이제 어떤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머리가 하나가 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 사고, 공감력, 정서력 여러 가지 합친 게 사람의 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한국이나 이렇게 보면 특히 엘리트들이 이렇게 공감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갑질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리더는 이런 정서지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책에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눴어요. 나를 먼저 부스트하고, 내가 먼저 잘 돼야 되죠. 나를 부스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되면 끝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다음 마지막은 환경도, 우리가 특히 코로나가 이제 환경하고 많이 또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3단계로 이렇게 나눴고, 나를 부스트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6개로 나눴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삶의 목적 찾기, 2번째는 나의 강점을 찾아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다음에 3번째는 비즈니스를 하든 내 어떤 커리어를 쌓든 계획하는 거, 4번째가 실행하기, 5번째가 피버팅. 내가 잘하는 분야를 하나를 이렇게 점령을 하면 그 옆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뭐 아마존처럼
그렇게 피버팅 하는 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주변 사람, 내 주변에 나와 같이 똑같이 뭔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걸려서 못 나가는 사람들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6단계로 제가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옛날에 제가 동화 좋아하는 게 그 꽃들에게 희망을 그 책 보면 이게 벌레들이 막 이렇게 구름 위로 이렇게 탑싹 올라가는 게 있는데 서로 밟고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꼭대기에 있는 벌레는 이게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이게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서로 물어봐도 사람도 올라가니까 올라간대. 근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위에 떨어지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제가 3년생인데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그 대입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이게 다 이유를 알고 살까? 내가 저만큼 어른이 되면 삶의 의미를 알을까? 근데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사람들이 다 답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들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이 되었고 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기독교 크리스천으로서도 신앙 안에서도 의미도 찾고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종교이건 종교가 있건 없건 자기 삶의 큰 어떤 뭐 돈 벌기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면 그 위에 또 목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라든가 목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라는 질문을 항상 하는 거죠. 똑같이 살지 않고 나만의 방식을 찾고 그다음에 보통은 그냥 대충 남들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살고 근데 내가 목적을 명확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 쫓아가기에 바쁘지만 내 생각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내 방식이 있고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놨어요. 종교가 있고 없고 또 삶의 목적이 있고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중요한 거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거 그러니까 단 돈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위에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종교를 가지든 뭐를 하든 그 하이어 퍼포스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뭐 세 단계로 인생을 나누면 항상 우리가 시간, 돈, 에너지 젊었을 땐 돈이 없고 장년기 때 시간이 없고 노년기 때 건강이 없죠. 에너지가. 근데 항상 이런 이분법, 삼분법적인 패러다임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있건 간에 세계가 충족이 안 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삶의 목적이나 비전대로 한 걸음씩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적극 말씀드리고 지금도 저는 뭐 장년기이지만 시간 사실 비즈니스 하면 뭐 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비즈니스 하냐 본인이 일주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는 비즈니스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시간을 자기 개발하고 남을 돕고 책 쓰고 취미생활하고 그런 시간을 꼭 띄워놔요. 그렇기 때문에 장년기지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노년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에너지는 떨어지지만 계속 이거를 제 부스터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살 수 있게 어떤 삶의 자세를 그렇게 해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신의 탤런트 찾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저도 고등학교 둘 아이들이 있고 또 한국에서 제가 교육을 받았지만 자기의 탤런트를 찾는 거는 참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또 저는 뭐 학력고사 세대고 어쩌다 보니까 이과 갔고 수학을 잘해서 이과 갔고 뭐 공대를 갔고 뭐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게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를 저는 진짜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했어요. 뭐 공대 나왔지만 경영학 공부하고 뭐 변리사 공부하고 세무사, 부동산 뭐 언어 공부도 많이 하고 40 넘어서 이제 하도 이제 많이 해보고 실패를 하니까 40대 이제 영어를 레이트머 그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제 좋아하는 거 찾고 잘하는 거 찾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하거나 뭐 대기업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의사가 되거나 굉장히 획일적인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잘하시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일찍부터 하는 게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뭐 썼지만 뭐 처음부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가 없죠. 잘하는 것도 발견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많이 경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씩 준비하면 이게 한 10년 정도 쌓이면 그 포지션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롱통으로 짜시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자기의 탤런트, 공감력, 창의성, 통솔할 수 있는 거 여러 개를 한 우물만 파서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를 알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요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제가 뭐 탤런트 찾는 방법들 책에 기술을 해놨고 그 다음에 4사분면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 화살표는 여기 표기가 안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부스터가 되려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싫어하고 못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만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오른쪽 상단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획을 잘 짜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거 5C 기억을 하시고요. 창의성, 소통 능력, 콜라보레이션, 공감력, 비판적 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역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창의성 기르는 방법들을 몇 가지 이렇게 맛배기로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스캠퍼라는 방법도 있고 시스템 맵 띵킹, 경영학을 쓰는 건데 창의성 기르는 훈련은 제가 몇 가지 좀 넣어놨고요. 이것도 이제 뭐 창의성 계획하기 그래서 오른쪽 요게 녹색은 만다라트라는 표예요. 여기서 확장하면서 자기 사고를 확장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건 비즈니스 캔버스. 비즈니스 여러분 짜실 때 캔버스 그림 그리시듯이 여기다 이제 그 여러분들 계획을 간단하게 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하단은 마인드 맵핑. 그 다음에 누런색은 제가 컴퓨터에다가 제 대시보드처럼 해야 할 일, 롱텀 플랜, 숏 플랜,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뭐 비즈니스 프로젝트들 이걸 항상 머릿속에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넣어놔요. 그리고 제가 쓸 책 제목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1년이나 이 계획을 짜면 1년 내내 이거를 지켜보고 있어요.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컴퓨터든 눈에 보이는 데 포스트잇을 붙이든 계속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면서 고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 방법들을 이제 넣어놨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부분 요새 이제 애자일 뭐 경영에서 쓰는 건데 빨리 실행하고 빨리 실패하고 잘 되는 거는 채택해서 더 강화하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요. 회복 탄력적 그런 사고 영어 리질리언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영학 이론 중에 가설주도 창업 과정 그래서 린 스타트업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빨리 스타트업하고 실패한 거 버리고 잘 되는 거 계속 검증해서 이거를 채택하는 거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책에 썼고요. 그 다음에 ESG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 경영에서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서 세계 ESG 평가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개인에 쓸 수 있게 자기 성장 그걸 저를 G를 만들었거든요. 그로스 부스트, 남을 돕는 거, 소셜 부스트, 환경을 돕는 거, 인바이러먼트 부스트에서 이게 자기가 1년 동안 그다음에 뭐 한 달 동안 계획을 짜서 점수를 매겨 평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월별로 평가하든지 뭐 분기별, 연도 저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제 삶을 평가를 해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인격적으로 성장했는지 얼만큼 뭐 자기를 했는지 남을 도왔는지 환경을 도왔는지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부스트해서 내가 성공했으면 남도 또 도와야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확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식품 공장에서 이런 품질 매니저하고 공장 장악하다가 컨설팅 한 지는 한 4년 됐어요. 근데 제가 하던 이런 경험들이 FDA 규정도 알고 실질적 기술적인 면도 알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정이 됐어요. 제가 하는 서비스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디지털로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서 식품 공장들이 쓸 수 있게 그런 것도 접목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니치 마켓을 하나 만들면 그거를 점령을 하고 점점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탤런트가 될 수도 있고
사업 영역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존의 플라이휠 전략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 설명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 돕는 거. 그래서 영화 힐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넷플릭스도 있는데 실화인데,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할머니가 그 손자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디딤돌이 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홈리스들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몇 그 홈리스 아저씨들 도와서 그분들이 좋은 직장을 찾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뿌듯했고, 그때 나올 수 있는 행복감은 제가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맛에 한번 이제 중독이 되면 계속 또 남을 돕게 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적극 여러분들 추천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목적이 됐을 때 저에 대한 어떤 삶의 목적이 더 바로 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부스트하는 거 정리를 하면 6단계고요. 아까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부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ESG 투자도 하고 뭐 사회적인 책임, 환경적 책임 하는 회사들이 요즘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회사를 하시면 이 부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도 이제 부스트하는 거. 환경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데, 그래도 한국은 미국보다는 좀 나아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환경 문제가 워낙 이게 뭐랄까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가 그런 게 좀 한국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 트럼프는 굉장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계기로 점점 이런 실천하는 방향도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린 정책이나 그린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책을 뭐 한번 사서 보시기를 권하고, 나중에 이제 제 책에도 그 제 연락처 적었지만, 제가 뭐 책 팔아서 뭐 책장 사는 것보다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또 개인적인 아니면 사업적인 그런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또 미국에 있지만 연락 주시고, 제가 또 자주 한국 가니까 또 연락이 돼서 또 여러분들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